안녕하십니까. 최상욱 애널리스트입니다. 오늘은 그 2020년 건설업종 투자 전략을 세미나 할 예정이고요. 코로나19 사태로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 온라인 세미나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를 부동산 애널리스트로 알고 계신데 저는 건설업종 분석하는 애널이라 오늘 이제 세미나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업종 의견은 중립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올해 2월 달에 중립으로 의견을 낮췄습니다. 그래서 사실 2월 이후에 주가 성과가 좋지 못한데 그거는 아무래도 코로나라든가 이런 분양 이연 같은 그런 이슈가 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올해는 좀 오늘 세미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건설업종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하고 그리고 올해 건설업종 화두는 뭔지 이런 부분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페이지는 저희 섹터 시가총액하고요. 그리고 당기순이익, 연도별 당기순이익 추이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2000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적자가 아주 심했고요. IMF를 넘어오는 그런 과정에서 적자가 아주 심했었고 2002년부터는 합산 순이익이 5천억, 6천억, 1조 1천억, 1조 4천억, 1조 6천억 이런 식으로 2조 3천억까지 당기순이익이 꾸준하게 올라오는 그런 국면이었습니다. 이 국면은 아시겠지만 국내 주택 호황기였고요. 이 주택 호황기는 2기 신도시 이때 택지를 집중 공급하면서 국내 주택시장 전부 좋아졌고 많은 기업들이 돈을 벌었는데 특히 그 중에서 현대산업개발 같은 그런 디벨로퍼들이 국내 그동안 디벨로퍼라는 이름이 흔하지 않았었는데 이 과정에서는 디벨로퍼가 밸류에이션 재평가를 받으면서 이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상승하면서 4배 이상 올라가는 그런 국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08년에는 다들 아시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고요. 금융위기를 건설은 좀 비교적 빨리 극복하게 되는데요. 빨리 극복하는 그런 배경에는 해외 건설이 있었습니다. 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그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은 삼성 엔지니어링이 주도했는데요. 또 삼성 엔지니어링도 그 당시 주식시장에는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플랜트 EPC라는 그런 업태가 국내에 처음 등장했고요. 그리고 국내 시장이 침체됐는데 해외 시장으로 바로 올라갔고 이런 부분이 주시장에서 굉장히 인기를 끄는 그런 부분이었고요. 당시에는 해외 플랜트 EPC 인력들 채용하는 게 건설사들 주요 업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보시면 2013년도에 합산 당기순이익 1.7조 손실로 내려가게 되는데 13년 1분기 때 GS건설이 5,300억의 어닝 쇼크를 내고 이후 2분기, 3분기, 4분기 계속해서 건설사별로 큰 손실을 내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보시는 것처럼 합산 시가총액이 급격하게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2015년 될 때까지 이익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이 3개년 동안 저희가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낮아지는 그런 디레이팅 국면을 찾아가게 되고요. 아시겠지만 2015년 이후 즉 2016년부터는 국내 주택사업이 굉장한 실적 호황기에 진입을 하게 되고요. 특히 15년과 16년에는 분양 기준으로 사상 최대를 찍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준공되는 시점에 이익 사상 최대를 찍게 되어서 2018년도, 2019년도에서는 건설 섹터 역사상 가장 높은 당기순이익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지난 2007년도나 아니면 지난 2011년에 2조 원대 순이익을 기록했던 시점과 시가총액을 비교해 보면은 거의 반토막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30조 원 훨씬 넘었었는데 지금은 20조가 안 되는 그런 수준이 유지가 되고 있고 이거는 건설업종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는 거를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는 작년보다 이익이 더 올라서 2조 6천억에 역사상 최고 수준의 이익이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 성과는 좋지 못하고요. 이런 부분이 왜 그런지 그리고 이런 쪽에서 저희가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주택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0년대 초반에 건설업종이 주택을 중심으로 굉장히 큰 수익을 냈던 그런 흐름은 어떻게 나왔던 거냐면은 2000년대 초반에 주택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게 되면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이때 2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택지 공급을 굉장히 늘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공공이 택지 개발을 하는데요. 우리나라 LH가 택지 개발을 하는데 당시에 현대산업개발 같은 그런 민간 디벨로퍼들이 이런 주변 땅을 많이 샀어요. 가령 예를 들면은 동탄을 개발을 하니까 동탄과 인접한 수원의 권선지구를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형태로 민간 디벨로퍼들이 자체 사업 용지를 확보하게 됩니다. 현재
김포 걸포나 고촌이나 아니면은 과천 지점포타운이나 창원 유니시티 같은 사업들이 다 민간 사업인데요. 이런 민간 사업들은 공공사업이랑 연계해서 개발하게 되는데 2000년대 초반에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굉장히 수익이 좋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2010년대 이후부터는 사실상 신도시가 없었다고 보시면 큰 무리가 없고요. 작년부터 3기 신도시가 신규로 지정이 되기 시작해서 2019년 데이터는 연말돼야 나오는데 아마 2019년에는 20제곱킬로미터 정도까지 올라왔을 것 같아요. 신규 택지 지정이. 그래서 18년, 19년 이후부터는 다시 3기 신도시 택지 지정과 함께 2000년대 초반에 그랬듯이 디벨로퍼들 업황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내용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5개 신도시와 20개 이상의 사이트들이 있고요. 공공택지 1000마을은 21년 분양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건설업 실적이 여기랑 바로 연결이 되는데요. 주택 공급이랑 실적 간의 상관성을 잘 찾아볼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대우건설인데요. 보시면은 대부분의 건설사가 그렇지만 2015년에 이 왼쪽이 분양인데요. 왼쪽이 분양인데 분양이 현대도 23,000세대, 대우는 2015년에 41,000세대 분양을 했습니다. 저희 4만 세대 이상 분양한 거는 이때 처음 봤는데 2014년도에 15,000세대 분양하다가 4만 세대 분양했으니까 거의 200% 이상 증가를 했고요. 16년에도 3만 세대 분양을 했습니다.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올해는 대우가 거의 3만 5천 세대 분양을 할 예정이에요. 근데 이렇게 분양을 하게 되면은 건설에 3년이 걸리니까 분양으로부터 플러스 3년 차인 2018년이 실적 정점이 되게 되는데요. 실제로 대우건설 실적 정점이 2018년에 6,290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거는 마찬가지로 플러스 3년으로 가가지고 19년 실적이 되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현대건설도 마찬가지고요. GS건설도 마찬가지인데 GS건설은 14년에 13,000세대 분양했다가 15년에 27,000 분양하고 16년에 25,000 분양합니다. 그래서 이게 3년으로 가면은 2018년에 1조 원대 영업이익 사상 최대 기록한 거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16년께 넘어가서 19년 영업이익을 기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분양표와 함께 같이 보시는 게 요 자체 사업인데요. 자체 사업은 일반 분양 같은 경우에는 도급 매출만 공사비만 소위 평당 공사비 저희가 평당 700 잡으면 세대당 2억 정도 잡는 그런 공사비만 반영을 하는데 자체 사업은 분양가로 매출을 잡기 때문에 자체 사업 4,000세대 정도만 되더라도 거의 도급으로 10,000세대 이상 하는 효과가 있어서 이런 자체 사업 효과가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림산업조차도 15년에 32,000세대 그리고 16년에 19,000세대 했고 이때 자체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3년 지나면서 이제 이렇게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그림이고요. 사실 제가 커버하고 있는 기업 중에 태영건설조차도 2015년과 16년에 보시면 자체 사업이 없다가 이 15, 16년에 자체 사업이 이렇게 크게 늘어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18년, 19년 실적으로 넘어가는 이런 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어떤 국면이냐면 15, 16년만 지금까지 보셨잖아요. 근데 태영건설 보시면은 19년과 20년에도 자체 사업이 굉장히 늘어난 걸 아실 수가 있을 텐데 그럼 1호부터 3년 그러니까 뭐 21년, 뭐 22년 이때 정도 되면 다시 굉장한 이익 성장이 있다 이런 말씀이고요. 대형건설사도 마찬가지인데요. GS건설이나 대림산업 보시면은 19년이나 20년부터 다시 자체 사업이 조금 재개되고 그리고 주택 공급 물량이 18년을 저점으로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플러스 3년 됐을 때 이 기여에 뭐 많은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요. 대우건설도 마찬가지인데 대우건설도 35,000세대 분양하면은 이게 또 3년 지나면서 다시 이익이 올라오는 그런 국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업종 이익은 주택 공급으로부터 플러스 3년 정도의 정점을 기록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자체 사업이 일반 분양이랑 합쳐져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외 부분은 어느 정도 앞서 좀 보셨는데 2008년에서 2013년까지 해외 부분 성장을 해왔었는데 그게 13년부터 해외 쪽에서 실적 부진이 나오면서 현재는 해외가 성장원으로서는 건설주에 긍정적인 그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고 있고요. 다만 올해는 현대건설하고 그리고 대우건설 그리고 삼성엔지니어링이 전년비 올해는 증가된 그런 수준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 3사에는 주가의 키팩터로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유가 하락에 의한 그런 주가 부진 영향을 이들 3사가 더 좀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해외 부분에 대해서는 주가에 대한 그런 연관이 아주 높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작년에 저희 건설업종이 성과가 좀 좋지 못했던 이유는 국내 주택에 대한 그런 좋지 못한 전망이 반영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건설은 언제 사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면요. 건설주를 사는 적절한 시기는 저희가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수주 잔고가 성장할 때 사면은 되는데요. 수주 잔고를 그 당해년도 매출액으로 나누면은 저희가 잔고 연수라고 표현하는데요. 소위 몇 년치 일감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잔고 연수가 올라갈 때가 적절한 매수 시점이 됩니다. 보시면은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잔고 연수가 내려오다가 13년 됐을 때 이제 잔고 연수가 올라가는 게 확인이 되시고요. 그리고 뭐 GS건설이나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잔고 연수가 내려가다가 작년 말 기준으로 이렇게 두 회사가 반등했거든요. 그리고 삼성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잔고 연수가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잔고 연수가 올라갔을 때는 항상 그 건설주를 사자고 말했었는데 13년엔 현건 그리고 17년에는 삼성엔지 그리고 지금은 대우건설 사자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잔고 연수가 올라가는 거는 매출 성장 나온다는 얘기고 매출 성장 나오는 부분이 안정적인 뭐 주택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이익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시점이 좀 괜찮은 시점이고요. 다만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잔고 연수가 내려가는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 잔고 연수가 내려가는 부분이 저희 산업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그런 지표이고요. 잔고 연수 성장이 나타나는 그런 업체를 위주로 접근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보통 많은 분들이 주가는 결국 EPS 주당 EPS에다가 멀티플을 하게 되는데 이게 결국 밸류에이션이 되는 건데요. 현재 앞서 보셨던 것처럼 주택 부분의 이익 기여도라든가 개발 사업이 재개되면서 주택 시장의 전망이 좀 좋기 때문에 EPS는 나름 견조하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관건은 지금 현재 건설업종이 멀티플이 굉장히 내려와 있고요. 이 멀티플이 내려온 거는 영업적인 부분, 즉 신규 수주나 수주 잔고 매출화, 수주 잔고의 마진이라든가 아니면 건설을 하는 실행 단계의 리스크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된 영업단 리스크를 반영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비영업적인 측면으로 거버넌스, 주주환원 정책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건설주의 디레이팅은 후자 쪽이라고 보여지고요. 예를 들면은 2020년에 유가 하락했다거나 작년 7월에 분양가 상한제 얘기가 나온 거는 영업적 리스크인데요. 작년 11월에 현상개발이 아시아나 인수하거나 이런 것들은 비영업적인 측면이거든요. 결국 현재 우리나라 건설주가 주가가 성과가 안 좋은 건 이런 비영업적 리스크가 시장에 만연해 있다는 그런 컨센서스가 주가에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적절한 주주환원 정책이 나오는 경우에 건설주 디레이팅 극복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적절한 주주환원 정책을 쓰고 있다고 제가 판단하는 회사는 태형건설하고 대우건설 두 개 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건설업종의 그 주가 부분하고 지난 20년간 주가 흐름이 어땠는지 그리고 주가의 그 변곡점은 어떤 이유에서 찾아왔는지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 건설주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리고 왜 실적이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성과가 좀 좋지 못한지 이런 부분을 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어떤 거를 하는 게 좀 좋은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서 투자에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